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도 5분만 더 잘 걸 하면서 겨우 일어난 분들 계신가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잠은 안 오고 다음날 아침엔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당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 해드릴 숙면 비결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오늘부터는 꿀잠의 세계로 풍덩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아니 잠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잠은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 그 이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였던 피로와 노폐물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죠. 마치 컴퓨터가 밤새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것처럼요. 면역력도 이 시간에 쑥쑥 올라가고 피부 미용은 물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같은 소중한 호르몬들도 활발하게 분비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은 밤에 숙면을 취해서 세포들이 건강하게 재생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는 물론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심지어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수두룩합니다. 성인이라면 하루 8시간의 수면이 권장된다고 하니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은 절대 사치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실컷 자고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식으로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건 마치 시차가 심한 해외여행을 매일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혼란스러워서 언제 잠을 자야 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수면 이상치 연증후군 같은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금방 적응해서 훨씬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정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말 그대로 잠을 위한 성역이 되어야 해요. 편안하고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암막 커튼을 치거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접 조명도 잠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소음도 숙면에 큰 적이에요. 바깥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와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일반적으로 18에서 22도 정도의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틀어주는 것도 좋겠죠.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피부에 닿는 이불과 베개는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버리는 게 숙면에는 훨씬 유리하답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세 번째 비결은 취침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요. 마치 대나처럼 뇌를 속여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SNS를 스크롤하는 습관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잠이 솔솔 올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는 거죠. 네 번째 비결은 음식과 음료 조절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특히 음식 섭취에 신경 써야 해요. 야식은 소화를 방해해서 잠을 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과 카페인은 숙면에 치명적이에요.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마시면 잠잘 온다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잠시 졸음이 올 수는 있지만 알코올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렘 수면을 방해하여 다음날 피로감을 유발하죠.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외에도 초콜릿, 녹차 등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물론
알코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체리 같은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음식들은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이나 멜라토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햇볕 쬐기입니다. 잠들기 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등 평소 긴장이 많이 되는 부위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좋아요.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정적인 운동도 숙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햇볕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서서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포켓몬 슬립이라는 최신 수면 과학 연구에서도 아침 햇살을 받고 1시간 이내에 아침밥을 먹어 체내 시계를 리셋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수면의 질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더욱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비결은 나이트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건 우리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정한 루틴을 반복하면 우리 몸은 그 루틴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편안한 음악 듣기, 좋아하는 향초 켜기, 가벼운 독서 등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거예요. 예를 들어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치를 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 다음 침대에 눕는 식으로요.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어 수면으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나만의 평화로운 의식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잠든 직후 90분 동안의 숙면이 전체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 첫 90분 동안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서 피부 미용은 물론 세포 재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 시간은 우리 몸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잠들기 전 몸을 잠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 최적화된 조명과 환경, 편안한 침구류를 활용하는 것도 이 황금 90분을 위한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활동량을 줄이고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신기한 연구 결과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뇌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는 젊고 건강해, 매일 밤 꿀잠 자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이야 라고 주문을 외우며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자기 암시는 실제로 우리 몸의 이완을 돕고 긍정적인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들기 어렵거나 피로가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성 피로증후군이 나간 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같은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면다원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내 수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숙면 비결들 어떠셨나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딱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본다면 분명 여러분의 잠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푹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얼마나 개운하고 활기찬지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피로회복은 물론 집중력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는 편안한 밤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꿀잠 주무시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